자, 안녕하세요. 어제도 아주동부입니다. 자, 오늘 배 봉지 씌우기 6일차. 네, 6일째입니다. 하루에 천장을 씌우기가 힘들어서 사실상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벌써 반튼 씌웠고요. 이제 F열, 이제 F열 씌울 차량입니다. 자, 31.1도, 14.7도였네요. 리셋 한번 해주고요. 그래서 계속 오늘 한번 봉지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열 다 끝내고 F열 조금 씌우다가 말았거든요. 어머니는 벌써 씌우고 계시네요. 전 좀 늦게 나왔습니다. 어제 135개 씌웠고 오늘 4, 2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00개 꺼냈고 어차피 여기 씌우는 거 개수만 알면 되니까. 그럼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가 이거는 거의 지금 1, 2, 3, 4, 5년차 이제 5년차 되는 결과지라 뭐 있는 만큼 좀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다 저건 또 끝이 안 올라오네. 전에 잘라줬었나 어제? 그냥 나도 한 10개는 씌우겠는데 위쪽에 있으니까 제거해주고. 또 위에 있으니까 제거해주고. 근데 또 내일 모레 또 비가 들어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생각보다 비가 조금 오네요. 한 열흘 이렇게 비가 쭉 안 오면 좋은데 엊그저께 비 왔는데 지금 또 비 온다네. 비. 네, 먹었어요. 비가 들면은 자꾸 방제를 해줘야 되고, 지금 시기에는 방제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 내일 모레 제가 이제 봉지를 씌우기 전에 보통의 루틴이 어떻게 되냐, 봉지 씌우기 전에 방제를 먼저 해줍니다. 봉지 씌우기 전에 방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방제를 할 때는 흑성병하고 제가 보니까 깍지약하고 뭐 이제 진딧물 뭐 이런 그런 약인 것 같아요. 보니까 나방 뭐 이런 거 같이 이제 들어있는, 그거를 이제 방제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이제 봉지를 씌우게 되는데, 뭐 방제 매뉴얼은 뭐 아시니까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방제 매뉴얼은 바람 안 불 때 오전 중에 보통 방제를 하죠, 저희가. 그리고 새벽 시간에 해도 되고, 바람 안 불면 물기가 좀 있을 때
약간 잎사귀랑 이런 데 이슬이 좀 맺혀 있을 때 방지를 해주면 방지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지해주고 난 다음에는 한 2시간 정도, 최소 2시간 정도 이제 말렸다가 약자가 이제 마르고 나면 이후에 이제 봉지를 씌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봉지를 씌우다가 비가 온다. 그러면은 비가 뭐 조금 오는 거라면 그냥 아주 약간 그냥 지나가는 이슬비 정도 이렇게 오고 마는 거라면은 그냥 잎사귀 마르고 나서 씌우면 되고요. 비 오는 동안에 봉지 씌우는 거는 사실 안 좋고요. 별로. 그래서 이제 물기가 안에 봉지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좋지 않죠. 저희가 이제 가피얼룩에 항상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 별로 안 좋은 거라 이제 조금 있다가 마르고 나면, 그리고 만약에 비가 좀 많이 왔다 싶으면 이제 방제를 다시 흑상병하고 또 똑같이 해당 약재 뿌려주고 또 2시간 있다가 마르고 나면 이제 뿌리는 저기 그 봉지 씌우는 여기 이제 매뉴얼이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처방이 이제 필요하죠. 어떤 약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그거를 이제 잘 이제 안 지키시죠. 그냥 이제 인부들 왔을 때 인부들은 막 키우려고 하죠. 비가 오든지 말든지 본인들은 돈만 벌면 된다 이거죠. 사실상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부 그 작업자들에 의해서 거의 조금 좌우되는 게 좀 많이 있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 돈 벌어줘야지 오니까. 그 사람들 돈을 벌어야 오지, 돈을 벌 수 없는 조건이면은 안 오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다. 이제 방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봉지 씌울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비가 그쳤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또 이 내용이 있죠.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비 오기 전에 봉지를 씌웠는데, 그죠? 씌웠는데 비가 와. 그러면 이제 봉지를 안 씌운 데만 방지하면 되겠죠. 흑상병약은 보통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흑상병이 찍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걸 두자. 살짝 여기 흉터가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씌웠어요. 봉지를. 이제 방제를 하고, 이제 2시간 있다가 씌웠어. 씌우는데 비가 막 비가 올 수 있죠. 그래서, 뭐 비가 오는 걸 좀 참았다가 이제, 씌우려니까 비가 좀 많이 왔어. 그럼 어떡해. 또 다시 방제를 해야 돼요.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그게 몇 미리 맞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방제만 할 수도 있어요. 봉지 씌우다가 방제하고 비가 계속 오면. 그래서 봉지 씌우는 시기에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오네요. 근데 이거는 저희 농가에 국한된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일반 농가들은 작업 인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하루 이틀이면 다 쏴버리죠.
많이 인부가 한꺼번에 작업하는 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많이 길어봤자 한 2, 3일? 그죠? 이런 천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람 몇 명이 들어오냐에 따라 다르지만, 반나절에도 끝날 수도 있죠. 예? 막말로 한 4,000장씩 씌우는 사람, 한 열댓 명 오면은 그냥 반나절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예.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봉지 씌우는 거는 속도보다는 정확성이고, 근데 작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수량이 나오는 곳에 가서 하고 싶겠죠. 그게 맞는 거고. 아니, 하루 일하러 나갔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하루에 5,000장 씌울 수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농장주가 사람 많이 불러가지고, 자기가 씌울 게 얼마 없어. 3,000장밖에 못 씌웠어. 그것도 반나절 만에 다 끝났어. 그럼 오려고 할까요? 그 사람이? 5,000장 씌울 수 있는 데 가서 일하겠죠? 그죠? 좀 개수가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위에다가 하나 더 씌울게요. 그거는, 작업, 인부가 들어오는 곳은 크게 걱정할 게 없죠. 가족끼리 씌우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열흘씩 걸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오래 걸리니까, 중간중간에 약을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불편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씌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하루 작업하시는 분들 들어와가지고 하루 만에 끝내면 저도 예를 들면 유인하러 다니고 이런 일을 하러 다닐 수가 있죠. 응? 근데 지금 이거를 열흘 동안 넘게 계속 봉지를 씌워야 되다 보니까 저도 제 일정을 지금 못 맞추죠. 그런 부분은 또 있어요. 애로사항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봉지의 가격이 틀리다는 거죠. 봉지의 가격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부들이 생각하는 봉지 한 장에 씌우는 가격은 80원이에요. 70원. 자기들이 받는 돈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농장주가 씌우는 이 배 봉지의 가격은 2,000원, 3,000원입니다. 이유를 아실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작업인부는 본인이 가져가는 돈이 봉지 이 배의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밖에 없죠. 본인들은 한 장 쌀 때마다 80원씩 받으니까, 70원씩 받으니까. 올해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작년은 80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그래서 저는 이거 한 장 씌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저희한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80원짜리 인부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당장 80원씩 씌워서 2,000원의 효과를 누리면 더 좋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올해는 지금 저온 피해도 왔고, 결실률이 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를 평년처럼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시기거든요. 올해는. 어쨌든 조금씩 많이 남겨두셨을 거예요. 그러면 봉지는 더 많이 씌워야 되겠죠? 작업인부를 부른다면? 그러면은 그만큼 비용은 더 많이 증가가 될 거고요. 그렇다고 조금만 씌울 수도 없어요. 왜냐면 수량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 품질입니다. 품질.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여기 숯배거든요, 얘가.
숯 빼면서 얘는 지금 여기 약간 냉해를 입었어요. 위쪽에 약간 불그스름하거든요. 카메라로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그 여드름 올라오는 색깔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 윗부분이 냉해에 입으면 나타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인부들은 자기가 그냥 다 싸버립니다. 저런 거. 그죠? 다 돈이잖아요. 장당 80원씩. 그리고 받는데 저걸 뛸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은. 왜냐면 싸는 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품질이 아무래도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배 품질이. 안 좋은 것도 다 싸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많이 싸게 되고. 저는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한 번 더 적과를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배들만 지금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 한 개의 값어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꼼꼼하게 싸려고 노력을 하죠. 왜? 내가 이걸 만약에 봉지를 잘못 씌우거나 그러면 정형화가 안 될 거고, 정형화라는 거는 그냥 모양만 이쁜 게 정형화가 아니라 색깔부터 해서 다 포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양, 크기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게 정형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형화를 만들어냈는데 어렵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이구 뭐 그렇게 쉬워서 언제 봉지 다 씌우냐, 맞는 말씀이세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이고요. 이렇게 쉬워가지고 돈 벌 수 있느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네. 저는 봉지의 개수를 정하고, 제가 그러니까 봉지 수량을 제가 적정 결실을 할 수 있게, 적정 결실이 될 수 있도록 봉지 수량을 조절해 가면서 지금 봉지를 싸고 있거든요. 근데 작업 인부가 들어오면 어떤가요? 그냥 막 싸죠. 나중에 또 어차피 뒷손을 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뒷손을 봐야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저는 도장지도 따죠. 배가 더 빨리 클 수 있게. 이게 다 품질을 올리는, 이 과실이 품질을 올리는 거거든요. 배 크기를 키워주잖아요. 도장지를 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봉진을 싸고 있지만, 이 배 하나가 값어치를 할 수 있는 배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배 봉지를 빨리 씌우는 것도 중요해요. 여드름이 없어야 품질이 올라가는 것도 맞고요. 여드름이 있으면 아무래도 색태가 안 좋죠. 그래서 빨리 씌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걸 그게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시간이 걸려서 싸고는 있지만 봉지를 씌우면서 배 하나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특품률이 나올 수 있게 신경을 쓴다 이거죠 지금. 물론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저한테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도 나중에 꼬다바다기는 해줘야 돼요. 제가 조금 더 걸고 있기 때문에 배를. 뒷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맞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특품률이 될 수 있는 배만 골라서 싼다. 그리고 쌀 배는 가능하면 미리 제거해준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손해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공기는 조금 늦지만 씌우는 거는
그만큼 배 하나하나의 품질이 좋은 배들로만 봉지 씌우기 전까지도 계속 선별 과정을 통해서 배를 골라내고 있다. 그러니까 적과를 하고 있다. 제가 적과의 끝은 꼬다마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전에. 예, 지금 저기 쌀배 2개 있죠. 인부들은 이런 거 그냥 지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안 싸잖아요. 근데 자르지도 않아요. 인부들이 자를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는 봉지 싸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쌀배 자르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에 마음가짐 자체가 인부는 그래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고. 그죠? 그래야지 빨리 많이 쌀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돈을 벌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농장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농장에서는 그 목적에 의해서 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만 잘 수행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이, 말 뜻은, 결론은 뭐냐. 요게 지금 비능률적이기는 하지만, 다소. 비능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배를 미리 조금 덜 남겨놓으면 좋은데, 올해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더 느린 것 같아요. 봉지 씌우는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씌웠습니다. 9개. 하나 더 씌워주고 싶은데 이거 숯배인데 배가 없으니까 요거라도 하나 더 씌울게요. 10개. 10개 많아요. 솔직히 지금 이 정도 잎사귀라고 하면 한 4개? 한 3, 4개 정도 씌워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안 걸린 배들도 있고, 저희는 또 1년생, 2년생 배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잎사귀를 어느 정도 보충을 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 정도 쐈을 때 배가 크나 안 크나, 얼마나 크나. 물론 뭐 1, 2년 정도는 큰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거 올라간 김에 따졌어야 되는데 제가 안 따졌네요. 가위가 필요했구나. 가위가 필요하고. 따줘. 왜냐면 조금 더 커야 되거든요. 얘는 다 자랐는데 얘는 조금 더 커야 돼서 뭐 안 잘라도 되긴 하는데 이거 안 잘라도 되고. 이건 제가 어제 잘라줬어요. 너무 무셔. 근데 이게 뭐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100%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해줌으로 인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시너지 효과는 있다. 다 같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 배가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남을 못 믿으니까 남을 믿으려면 믿고 일을 시키려면 쉽지 않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되는데 저도 제 자체가 지금 아직 미성숙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것도 지금 이게 맞다 틀리다 100%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방황하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지금 그런 시기라 다 떨어져 버렸네.